당신이 매일 버리는 찬밥이 당뇨약보다 강합니다. 안 믿기시죠?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같은 쌀, 같은 양, 같은 조리법, 온도만 달랐는데 혈당이 30%덜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 찬밥을 버립니다. 맛없으니까. 몸에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완전히 반대거든요. 버리던 그 찬밥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혈당 치료제였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우리는 완전히 속아왔습니다. 밥은 따뜻하게 먹어야 한다. 냉장 밥은 맛도 없고 건강에 나쁘다. 찬 음식은 몸에 해롭다. 모두 거짓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남은 밥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외래이직 연구소 한의사 이미소입니다. 지난 2편에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당뇨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이 40% 낮아진다. 오늘은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밥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재료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돈도 안 듭니다. 온도만 바꾸면 됩니다. 밥을 지은 다음에 한 김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왜 식힌 밥이 혈당을 덜 올릴까요? 밥 속에 있는 전분 때문입니다. 뜨거운 밥의 전분은 소화 효소가 파고들기 쉬운 구조입니다. 빠르게 분해되고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밥을 식히면 전분의 구조가 바뀝니다. 소화 효소가 파고들기 어려운 구조로 변합니다. 분해가 느려집니다. 흡수가 느려집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걸 저항성 전분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밥을 식히면 밥 속에 천연 혈당 브레이크가 생기는 겁니다. 당뇨약이 하는 일을 찬밥이 공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냉동밥도 효과가 있을까요? 찬밥을 데워 먹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조금만 더 보세요. 첫 번째 반전입니다. 냉동밥은 효과가 없습니다. 냉장밥이어야 합니다. 설마 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냉동실에 밥을 넣으면 전분이 그냥 얼어버립니다. 얼었다가 녹으면 원래 밥으로 돌아옵니다.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지려면 냉장실이어야 합니다. 섭씨 2도에서 4도 사이에서 최소 12시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분의 결정 구조가 바뀝니다. 그럼 냉장고에 얼마나 넣어두어야 할까요? 최소 12시간입니다. 저녁에 밥을 짓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음 날 아침에 데워 드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워도 됩니다. 효과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냉장밥을 다시 데워도 저항성 전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냉장에서 구조가 바뀐 전분은 데워도 30에서 50%는 유지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밥을 짓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 날 데워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간다는 겁니다. 차갑게 드실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에 넣었다가 데워 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냉동밥 드셨던 분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거든요. 오늘부터 냉장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제 찬밥을 버리지 않으실 거죠? 어제 남은 밥이 사실 오늘 아침 가장 좋은 혈당 관리 식품이었던 겁니다. 찬밥의 효과가 혈당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까지 살립니다. 이 이유가 두 번째 반전입니다. 꼭 들어보세요. 두 번째 반전입니다. 찬밥이 장 건강까지 살립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대장에는 수백 종류의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저항성 전분을 먹고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인슐린 대사를 개선합니다.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또 생기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찬밥 한 그릇이 혈당도 잡고 장도 살리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개선하는 겁니다. 이걸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확인했습니다. 저항성 전분 섭취 그룹이 일반 전분 섭취 그룹보다 인슐린 민감성이 유의미하게 개선됐습니다. 버리던 찬밥 하나가 이 모든 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찬밥 말고도 저항성 전분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진짜 비장의 무기입니다. 조금만 더 보세요. 세 번째 반전입니다. 보리를 넣으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찬밥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리를 섞으면 저항성 전분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섬유질이 있습니다.
물에 잘 녹고 끈적끈적한 젤을 만들고 탄수화물을 둘러싸서 흡수를 늦춥니다. 늘보리의 섬유질은 백미의 20배입니다. 압도적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연구소가 20만 명을 추적 연구했습니다. 보리 같은 통곡식으로 바꾸면 당뇨 위험이 36%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찬밥에 늘보리를 섞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식감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흰밥이 싱겁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쌀과 보리를 7대3으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5대5로 늘리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찬밥과 보리의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비장의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추가하면 혈당 관리가 완성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것 하나만 아셔도 오늘 영상 본 보람이 있습니다. 식초 1스푼입니다. 밥 먹을 때 식초가 들어간 반찬 하나를 꼭 포함시키세요. 미역 초무침, 오이 냉국, 무생채, 뭐든 좋습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 연구입니다. 식사와 함께 식초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낮게 올랐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전분 분해 효소의 활성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이 천천히 분해됩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게다가 잠자기 전 사과 식초 2스푼을 물에 타서 드시면 아침 공복 혈당도 낮아집니다. 미국 당뇨 관리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취침 전 식초 섭취 그룹의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6%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식초, 그냥 마시면 안 됩니다. 원액으로 드시면 식도가 상합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사과식초 2스푼에 물 1컵이면 됩니다. 찬밥에 보리를 넣고 식초 반찬 하나. 이 조합이 혈당을 잡는 완벽한 밥상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 저녁 남은 밥 버리지 마세요.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내일 아침 데워서 드세요. 여기에 늘보리 조금 섞고 식초 반찬 하나. 이것만으로 혈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밥을 줄일 필요 없습니다. 버리던 밥을 바꾸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당뇨의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밥 먹고 딱 10분만 걸으면 당뇨약 한 알 효과가 납니다. 다음 편이 진짜 핵심입니다. 구독하시고 꼭 챙겨보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찬밥 버리지 않겠습니다. 남겨주세요. 제가 응원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영상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버리던 찬밥 하나가 혈당을 바꿉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분한테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들, 알고 먹으면 더 감사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외래이직연구소 한의사 이미소였습니다.